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에디스 워튼의 작품 여름, 썸머는 미국 문학에서의 첫 번째 성숙한 여성의 성장소설로 여겨집니다. 이 소설은 워튼의 다른 작품들처럼 사회적 제약과 계급,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하는데요.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뉴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 노스 도르머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가난하고 고아인 체리티 로열인데요. 그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시작되고 도시에서 온 건축가 루시어스 하니와 만나며 체리티의 인생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하니와의 관계를 통해 체리티는 처음으로 사랑과 성적인 욕망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그녀의 삶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는데요. 이 책을 읽어봤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3가지 메인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체리티 로열, 그 다음에 2번 로열 씨, 그리고 3번 루시어스 하니. 이 주인공들의 성격과 저희가 맨날 했던 MBTI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죠. 체리티, 로열. 체리티.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김사랑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아, 체리티가 사랑이라는 뜻이래요. 또 뭔가 성경적인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믿음, 해석을 소망, 보니까. 사랑 거기서 따온 것 같다고. 이 체리티의 성격은 사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힘든 게 소설 전반에서 성장을 하면서 성격이 좀 변화하잖아요. 체리티가. 그쵸. 그러면 처음 체리티의 첫인상 어땠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약간 말괄량이 소녀? 그런 느낌? 음. 약간 그 빨간 머리 앤이 살짝 생각나기도 하는, 근데 살짝 정제된 빨간 머리엔 애는 진짜 너무 말가닥이고, 그래도 얘는 좀 약간 얘가 로열 씨의 집에서 입양이 돼서 살고 있는 애잖아요. 근데 로열 씨가 이 동네에서 가장 뭔가 지위가 높고 뭔가 이런 귀족 느낌의 약간 사회적 그런 지위가 그런 변호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제돼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약간 본성은 산에서 온 것처럼 약간 왈가닥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저도 좀 비슷하게 봤는데 약간 깍쟁이 느낌? 오. 왜냐면 처음 장면부터 막 지루해, 따분해, 너무 맞아. 투덜투덜을 많이 내가지고 이 자식 깍쟁이구나 이렇게 설정을 하고 봤던 것 같습니다. 철이 없다라는 표현이랑 혹시 네, 비슷할까요? 맞아요. 저는 철이 없다 생각했는데 왜요? 그냥 그 어조가 그랬어요. 엠프피 그냥? 느낌. 오. MVP 철이 없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약간 우울한데 낙천적인 그런 어조 있잖아요. 무조건 긍정 럭키비키는 아닌데 뭔가 긍정적으로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뭔가 우울함이 조금 묻어나는 뭔가 맞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면이 없잖아 있고 꿈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살잖아요. 나는 떠날 거야. 맞아. 여기 되게 싫어. 막 이런 느낌이 처음엔 되게 철이 없다. 조금 꽃밭 없잖아 있다. 정말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주인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는 확실히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이 성장이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좋은 쪽으로 성장한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좋은 인풋이 많이 돼서 더 이렇게 개화를 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 풍파를 많이 겪어서 이제 굳은 살이 배에 박힌 느낌? 그러니까 직장인 이제 그러니까요. 하루 차와 직장인 10년 차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살짝. 오. 근데 다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책 뒤에 해설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관한 전반적인 그거를 읽기 전까지는 이 체리티라는 애가 그렇게까지 성격이 막 변했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저도. 그리고 얘가 그렇게까지 왈가닥이었을까 처음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해설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좀 성격이 가면 갈수록 변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얘가 처음에 되게 어리고 미숙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 뒤에 덧붙여졌어요. 근데 썸머님이 읽으신 것도 맞는 게 저희는 300쪽 가량의 책을 읽었지만 사실 이게 여름 되게 짧은 시기 동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사실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럴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럼 다음으로 체리티를 산으로부터 데려온 사람이죠. 로열 씨. 진짜 일단 한숨부터 나왔죠. 네, 딱 썸머 씨가 싫어하는 유형의 인물이에요. 그쵸? 뭐 하는 사람인지 오.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느끼면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의 남자 주인공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일단 이 쓰레기죠, 로열 쓰레기. 씨는 뭐랄까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와 같이 데려온 자기 의붓 딸 같이 그쵸. 생각하고 있는 체리티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잖아요. 그쵸. 거기서부터 저는 일단 와 몇 살이지? 그렇죠. 나올 때마다 불쾌함이 나이가 되게 많은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맞아요. 그 체리티가 18살인 걸 생각했을 때 한 3, 40대인지 아니면 막 60대 어우. 할아버지? 그러면 거의 영화 아가씨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약간 좀 나이가 많은 저도 5, 60대로 생각해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와 진짜 너무 별로예요. 너무 구려. 음침하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체리티가 알아서 좀 낙담하겠지를 알고 행동하는 듯한 저는 그런 불쾌감이 계속 들었었어요. 저는 이게 현실 세계와 접목시키면 방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야 될 사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에러 부분가요? 자중했는데 근데 이게 그 고전 소설이잖아요. 음. 고전 소설을 생각하고 이제 영국이라는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런 인물이 사실 그렇게 특이하진 않다 싶기도 해요. 그렇죠. 워낙 옛날이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오케이 좀 정상 참작을 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주인공인 체리티가 이걸 되게 불쾌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럴 거라고 예측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현재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걸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뒷말하기도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책에서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잣대를 세워도 이 사람은 정말 뭐랄까 별로구나. 이 사람도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전반적으로 그 체리티한테 뭔가 저희가 대입을 해서 책을 읽고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체리티가 이 로얄을 생각하는 게 처음이랑 끝에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얘가 어떨 때는 되게 이 변호사가 되게 영악한 것 같고 이 체리티라는 딸을 이용하고 뭐 자기의 명성과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가도 또 체리티가 얘가 교회에서 행사 때 뭐 연설을 하는 게 굉장히 말을 잘하고 막 멋있게 느껴졌다라는 식의 묘사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얘를 좀 동정하고 고맙게 여기는 걸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인가 얘가? 그 정도로 뭔가 권력 있고 뭔가 말을 잘하고 멋있는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얘도 헷갈렸어요. 저는. 그럼 체리티의 그 시선에 완전 동조는 못하신 거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리티가 강렬한 첫사랑을 경험했던 루시어스 하니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 초반부에 되게 전형적인 남주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뭔가 맞아요. 스윗하고 배려심 있고 신사스러운 느낌? 첫눈에 반한 것까지. 근데 알고 보니 그는 핫가이였다. 뭐 그런 사실까지 완벽히 남주? 여기는 솔로 지옥인가요? 한여름밤의 꿈.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되게 잘생긴 보이를 상상하면서 읽었는데 뭔가 금발일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저도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책에 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음. 뭔가 각자만의 굉장히 뭔가
남주 자기가 생각하는 잘생긴 남자를 떠올리면서 읽었을 것 같은 음.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두 분이 생각하는 한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게 서양 작품이라서 좀 미스매치긴 한데 하울 얼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장발에 백금발. 오. 근데 뭔가 느낌이 딱 왠지 맞는 맞아. 것만 같네요. 네오님은요? 저는 엄청난 꽃미남? 엄청난 꽃미남 이제 와서 꽃미남 하니까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그 에밀라 홈즈에 나왔던 잘생긴 영국 배우 있어요. 그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좀 더 나이가 있다면 전 굵은 선의 배우를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흑발? 흑발? 그렇게까지 자세히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굵은 미남. 저는 좀 달라요. 전 좀 얄쌍하게 생긴 사람을 생각하면서 봤는데 저는 약간 갈색 머리에 약간 되게 웃을 때 강아지상일 것 같은 그런 착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약간 말씀하신 대로 하울처럼 흰색 긴팔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있을 것 같은 약간 젠틀맨 느낌. 그렇게 상상하면서 봤어요. 저는 반대로 체리티는 그래서 남주가 이제 백발 장발 미남이었잖아요. 제가 생각한. 그래서 체리티는 뭔가 엄청 머리가 까맣고 이렇게 곱슬거리는. 진짜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금발로 생각했어요. 저는 브라운에 묶고 있는 머리. 완전 다 다르네요. 어떻게 똥머리. 묶었는? 진짜요? 전 아래로 로우번. 똥머리. 맞아요. 아래로 똥머리 로우번. 진짜요? 저는 항상 풀고 뭔가 새까만. 이거 완전 신기하다. 다르네요. 약간 통통 처비하고 새까만.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내심 친부모님의 존재가 궁금했던 체리티는 로열 씨와 한이의 대화를 들으며 술 주정뱅이 범죄자와 어느 면에서 인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기꺼이 자식을 떠나보낸 여인 사이에서 나온 딸이 본인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이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속상하겠죠. 속상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체리티는 내심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버린 부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는 못하겠구나 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아주 그렇게 뭐라고? 너무 충격 막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어쨌든 한이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더 화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맞아. 뭔가 체리티가 이 부모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보다 이때 이미 한이에 대한 마음이 매우 컸기 때문에 한이한테 자신이 좀 부끄럽고 그런 감정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 그 본인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부정하다가 뭔가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어떤 사람일까 내 부모는 이게 궁금해졌잖아요. 체리티가. 근데 적절한 시기에 그걸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궁금할 때 근데 그 궁금하기 전에 알게 되면 뭔가 상처일 수도 있고 궁금한데도 모르면 본인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궁금할 때 어떻게 딱 알게 됐네? 물론 그걸 직접 들었다면 좋았겠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까지는 없었을 것 같고 이렇게 엿듣는 게 최선 아니었을까. 물론 한이와의 애정 전선에선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독자 입장에서도 이때쯤 궁금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 근데 두 분은 약간 그 체리티가 이 사실을 한이한테 들킨 게 되게 큰 애정 전선의 뭔가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뭔가 이 둘의 관계에서 제일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던 부분이니까 그게 좀 더 명확해진 상황이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한이의 마음이 달라진 그런 결과와 관계없이 체리티가 치부를 보였다는 생각에 조금 더 주저하게 되거나 안 그러면 나 괜찮아. 그리고 한이가 진짜 괜찮았더라도 좀
좀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을 것 음. 같아요. 체리티 입장에서. 근데 그 사실을 만약에 숨긴다면 더 마음이 안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뭔가 차라리 알고 시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까지 애정 전선에 흠이 되는 만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원래 부모를 몰랐으니까 음. 숨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몰라 이게 체리티 입장에선 진실이니까. 근데 오히려 좋은 것도 있긴 한 것 같았어요.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체리티가 약간 오히려 한이한테 뭐 내가 산에서 와서 그래? 이런 식으로 투덜댈 때마다 한이의 반응을 보면서 확인받는 체리티의 마음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막 나쁘게만 둘 사이에 작용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부끄러울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 로열시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한이의 발길이 어느 날부터인가 뚝 끊깁니다. 체리티는 그의 집에 따라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만 문 밖에서 서서 쳐다볼 뿐 그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다음 날 로열시를 통해 그 이유를 듣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지만 자신은 한 사내가 정숙한 여자를 좋아하듯 사랑한 것이라며 체리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로열시. 동시에 체리티가 원한다면 그 청년에게 청혼을 받도록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발휘해줄 수도 있다며 협박 같은 제안을 늘어놓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구려요. 저도 이게 아까 그 로열 씨의 말할 때 구리다고 했던 부분에 맞닿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체리티가 오히려 용기를 내지 못하겠지. 약간 이런 심리를 다 알고 있는 듯한 불쾌함이 계속 들었어요. 이 두 가지를 제안했을 때 청혼하게 해주세요라고 말 못할 걸 아니까. 네. 그 후반부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결혼하자고 말 못할 거 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체리티가 자기한테 이런 부탁을 하지 못할 거란 걸 알면서 현실을 자꾸 너의 현실은 이거야 라고 상기시키려고 하는 느낌? 아니 저는 로열 씨가 너무 구린 게 뭐냐면은 얘는 체리티를 사랑하는 건가? 라는 거를 저는 계속 의심을 하면서 봤어요. 이 작품을 보는 내내. 얘는 왜 이렇게 체리티를 원하는 걸까? 얘와의 결혼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걸까? 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진짜 체리티를 아끼는 마음에 너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와 결혼을 하면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에게 제공해주고 싶어서 그런 진짜 얘를 아끼는 마음이었다면은 왜 이렇게 체리티의 자존심을 다 박살내면서 얘를 자꾸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 그건 아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냥 집착 광고 같다? 약간? 아끼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인데 좀 정상적인 형태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이 고전 같은 걸 많이 읽다 보면 그러니까 사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정서적 육체적 소통이라는 사랑의 형식 말고도 되게 다양한 걸 사랑으로 포장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전이. 근데 그런 종류의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더 정확한 형용사나 명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의 그런 이성으로서의 매력도 느낀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것 같진 않고 어릴 때부터 키워온 정과 와이프가 필요했고 어떤 대상이 필요했고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다 섞인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쾌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으면 느껴져서 들을수록 더 네. 구리네요. 빼미님은 어떻게 봤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장면보다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더 싫었어서 사실 두 분께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프로포즈가 별론지 아니면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다시 하는 게 별론지. 그냥 하나부터 둘 다, 열까지 다 둘 별로예요. 우열을 수가 없어. 뭔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계속 연장선상으로 계속 구리다라고 생각했기 근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체리티가 벌을 주잖아요. 어찌됐건 나름의 그 또 자존심이 센 친구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잉잉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되게 화를 내고 음. 정당하게 뭔가 베리나라는 그 식모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맞아요. 방어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했을 때 두 번째잖아요. 어택이. 설마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겠지? 살짝 걱정하면서 봤는데 아직 강하더라고요. 체리티가. 그래서 조금 오히려 이 두 번째 사건이 저는 체리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 여성이 앞으로 이 200장 남은 기간 동안 날 스트레스 받게 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이 스트레스 받게 해도 얘는 내가 신뢰해도 되는 인물이구나를 좀 오히려 믿음을 줬던 장면이어서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이게 읽었습니다. 그니까 그래요. 그 얘가 산에 갔다가 여기는 내가 발붙일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내려가잖아요. 산을. 그러다가 이제 마차를 끌고 자기를 데리러 온 로열 씨를 발견을 하잖아요. 그 로열 씨가 거기서 걔를 발견하고 걔를 이렇게 부축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에 대한 마음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떼놓고 딱 거기만 보면은 약간 그래 너 멋있다 멋있는 남주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세 번째 지금 구차하게 대시했다는 점에서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체리티라는 인물은 자기가 10번 찍으면 10번 안엔 넘어오는 어차피 얘는 어린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게 보여서 더 싫었어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될 건데 일단 한번 그냥 물러나 준 거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면 체리티가 진짜 좋아했던 거는 한이잖아요. 그렇죠. 체리티는 과연 한이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 로열 씨라는 이런 악재에 대한 도피였을까요? 저는 진정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의시예요, 의시. 다 사랑 낭만주의자로서 이런 진정한 사랑이었으면 좋겠는데 안정감은 하나도 없지 않았을까. 그 약간 체리티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미래를 상상하지는 못했고 그냥 오늘 하루 순간순간의 행복. 근데 뭐 그 행복도 사실 행복한 거고 그게 사랑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가 없다는 것은 안정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끼긴 한 거죠. 진짜 사랑을 느꼈지만 불안정하다. 저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 체리티라는 인물은 굉장히 작은 시골에 살고 있고 시골에 뭔가 뭐랄까 전 이 책을 읽는 내내 되게 이 환경?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되게 뭔가 이 산이라는 하나의 벽 같은 게 있고 그 벽 너머에 그냥 되게 작은 공동체? 소문도 엄청 빨리 퍼지고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그냥 뭔가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 받으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밖에서 멋진 개구리가 나타나면은 당연히 마음이 요동이 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도파민? 약간 멋진 개구리다. 약간 생각을 해서 사랑에 빠졌겠지만 그 역시도 얘의 환경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진 않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은 게 한이가 잘생기고 멋있어서였다기보다 나를 보는 그 눈빛. 이런 눈빛 처음이야 처음이야. 이랬잖아요. 약간 이런 거에 빠진 이게 사랑인가?에 빠져서 사랑하게 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분 의견에 완전 공감을 해요. 뭔가 여러 명이 있었어도 한이와 사랑에 빠질 거다라는 건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단 하나의 선택지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첫사랑 같은 감정을 느껴본 대상은 맞는 것 같은데 전개가 되잖아요, 내용이. 근데 그러면서 로열 씨의 이런 뭐랄까요? 추파 쓸모없는 수요없는 추파도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 집에서 지내면서 불편하고 그래서 중간에는 이게 정말 한이를 좋아해서 그 사람과 계속 잘 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여기 벗어나면서 일석이조의 마음으로 얘랑 떠나고 싶다. 얘가 빨리 프로포즈 했으면 좋겠다. 프로포즈는 조금 도피성이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체리티가 한이와의 결혼을 맞아요. 예상한 적은 없다라는 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진짜 네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얘랑 결혼까지는 우리 신분 차이에 좀 무리가 있고 그냥 우리 그냥 뜨겁게 사랑하고 언젠가는 끝이 있을 사이지만 지금 좋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좋으니까 됐어. 음. 인 것 같고 오히려 이 순간만 즐길 수 있는 거에 좀 도파민을 느꼈을지도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결말 부분에서 그렇게 막 뒤죽박죽 섞이다가 사건들이 체리티가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죠? 아 진짜 이게 선택 그래 로얄 씨랑 결혼하는 그쵸. 거를 선택을 하죠. 그쵸. 그 마지막 멘트가 되게 어이없으면서도 되게 씁쓸했는데 아저씨도 멋있어요. 뭐 아저씨도 마지막- 훌륭하세요. 뭐 이런 식의 훌륭하세요. 말. 맞아요. 이런 인정하고 음. 그냥 수긍하는 듯한 아, 멘트가 정말 씁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선택? 이게 성장한 모습인지 아니면 굴복인지 또 다른 형태.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지 이 책에 보면은 되게 앞 뒤에 이제 원래 책 뒤에는 항상 간단한 책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이 책에 대한 찬사 이런 거를 짧게 적어두잖아요. 뭐 여성에 대한 최초의 성장 소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꽤나 기대를 하면서 읽었는데 읽는 내내 그냥 고전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언제 성장하지? 성장해? 언제 성장? 끝까지 분노를 느꼈어요. 성장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그 초반에 당차던 체리티의 모습이 훨씬 멋있었거든요. 널 떠나서 나도 도서관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도시로 나가겠다 하는 모습이 오히려 훨씬 멋있었는데 후반에 이렇게 되는 것이 어디가 성장인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고 무조건 저항만 하던 거를 일부 현실에 맞춰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인물이. 라는 걸 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건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아지는 걸만을 성장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인물이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면 그게 성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같아요. 비록 인생이 더 나빠져도 쓰디 써졌더라도 뭐 그렇게 보면 뭐 초반에 돈 벌어서 도시로 나갈 거야라는 상상 자체가 사실은 좀 허무맹랑한 거이고 그렇게 됐지만 로열 씨와 살면서 뭐 안정적인 삶과 뭐가 더 가깝냐를 성장으로 본다면 성장이 맞기는 하죠. 애써 인정해 주시네요.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전혀 받아들이질 못했고요. 전 당연히 굴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저는 그 아저씨도 멋있으세요? 그 대화가 있고 나서 옆으로 시선을 넘겼는데 작가의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다음 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책이. 그래가지고 이게 다라고? 진짜 막 제 개꿀잼 막장 한 편 본 느낌인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체리티가 그 마차에 올라서 교회로 가는 그 길 내내 얘 집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결혼하러 가는 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목사님 나오고 막 반지 손에 끼워주고 이러는 거 보면서 계속 와 이걸 결혼한다고? 이걸 이렇게 선택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런 표현 괜찮나? 팔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거지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저는 좀 불쾌해하면서 마지막에 읽었는데 저보다 똑똑한 해설 선생님께서 성장 소설이라고 말씀을. 왜 성장이라고 하던가요? 그들은. 그러니까 제가 뭐 대충 읽어본 결과 이제 체리티가 처음에는 한이와의 사랑을 꿈꿨는데 한이가 자기를 이제 어느 순간 마음이 떠난 거를 알고 있었대요. 이제 체리티가 눈치를 채고 처음에는 그냥 안쓰럽기만 하고 증오하기만 했던 이 로얄 씨한테서 뭔가 뭐
뭐랄까 이 연설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서 좀 존경할 만한 부분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뭐지 찾으러 오고 자기에게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주는 그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 마냥 증오하지만은 않고 이 사람을 인정해주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장 와. 소설이다.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말을 다 갖다 붙였네요. 로열 씨를 상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끌어올려서 그니까 평가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체리티가 이제 열심히 그 우물 밖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고 한이라는 디딤돌도 이용을 해봤는데 결국 다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거죠. 아, 나 이제 더 이상은 발버둥 칠 힘이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작한 거죠. 로열 씨 알고 보니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네. 나쁘지 않을지도. 응, 나쁘지 않을지도. 그 지점이 슬픈 거예요. 그 진짜. 지점이 불쾌하고 맞아요. 아까 그게 느껴지니까. 아는데 속상해요. 그냥. 그쵸. 근데 그리고 소설도 아무래도 이제 전지적 시점이지만 체리티에게 입을 해서 독자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독자에게 좀 설득시키는 듯한 마지막에 되게 갑자기 로열 씨 급부상시키는 이미지 급부상시키는 맞아요. 그런 효과가 나버렸던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자아가 확실한 독자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뿐이죠.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그 마지막에 체리티는 이 임신을 하고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 아빠는 한이인데 결혼은 로얄 씨랑 했단 맞아.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이 아이를 키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로얄 씨도 알 거 아니에요. 몰래 키우진 못할 거 아니에요. 이 뒷내용이 더 흥미진진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음 장을 기다렸군요. 근데 완전. 저는 임신을 한 걸 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로열 씨가.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저 안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저도. 근데 말을 하진 않더라고요. 소설에서는. 음. 설마. 와 파국인데요. 알아도 몰라도 일단 그 뒤에가 어떻게 될지가 그것 자체도 로얄 씨가 과연 받아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와. 그리고 그 파랑 색깔 브로치를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한이와 나를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고리다 이러면서 괜찮다고? 그걸 다 용납해 주면서까지 체리티를 부인으로 들인다고? 그 뒤가 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와. 근데 마지막에 그 $20를 모두 주고 로열 씨가 부탁한 옷을 포기하고 대신 브로치를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작가가 독자들한테 체리티의 진짜 마음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그쵸. 못 버렸는데 이제 쿨병 들어가지고 편지에도 괜찮다고 막 쓰고 했지만 못 버렸고 그걸 이제 브로치라는 상징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그 마지막이 조금 더 씁쓸하지 않았나. 굴복 같다는 느낌이 확 와서. 그 편지도 너무 슬펐어요. 체리티가 한이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도 너무 슬펐어요. 난 로얄 씨와 결혼하게 됐다. 그러고 뭐라 했더라? 그 너의 뒤에 평안을 한 문장이- 빈다? 뭐 그런 식으로 너를 언제나 기억할게? 뭐 약간 이런 맞아요. 식으로 썼었는데 근데 그거는 자기가 쓰고 싶지 않은데 그냥 써줬다고. 맞아.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네오님께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기획서를 쓸 때.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악당 배틀 하잖아요. 미치겠다. 자, 오늘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쉬워요. 한이와 로열 씨. 누가 더 나쁜가? 빠밤. 미치겠다 진짜. 너무 쉬운데? 진짜요? 쉬워요? 그럼 먼저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로얄 씨 아닌가요? 왜요? 일단 로얄 씨 이름만 들어도 구리고요. 이제 구릭내가 막 나는 것 같고요. 이제, 한이? 사실 그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한이가 얘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굉장히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 편지에서 못 느끼셨어요?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전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알았어요, 그럼? 저는 그 책
다 끝나고 해설 읽으면서 알았어요. 진짜 늦게 거의 그냥 그러니까 모른 채로 끝났네요. 난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얘는 왜 걔를 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 체리티는 한이를 기다리지 않고 그럼 얘를 더 선택했을까? 불편했겠다. 너무 불쾌하다. 아. 얘가 돌아올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죠. 한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여자랑 약혼을 하러 간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근데 저도 늦게 알았어요. 저도 편지에서야 알았어요. 그 전에 먼저 마음이 변한 줄은. 그러니까 저는 야. 출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계속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창문 밖에 보면서 돌아오시겠지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슬퍼. 그 왜 영국 쪽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조와 절개 쪽이 잘 맞으시네요. 기다리다가 돌 되고 그런 건가? 다듬이 정말 이렇게 돌? 백일홍 그 자리에서 이렇게 꽃, 돌 되고. 아, 그래서 그럼 그 알고 나서 한이가 미워지진 않으셨나요? 당연히 미웠지요. 아 얘가 그런 거였구나. 버린 거였구나. 하지만 저는 적어도 한이가 얘랑 사랑을 했을 때 그 마음이 거짓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순간은 사랑이었다. 그 순간은 사랑이었어요. 여름이었다. 여름. 아, 진정 역시 여름. 그렇기 음. 때문에 하지만 로얄 씨는 그 어떠한 단 한순간도 불순한 의도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불쾌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 사랑이 변할 수 있지. 그치만 진짜로 사랑했던 건 한이기 때문에 한이는 약간 첫사랑 느낌인 거죠. 밉지만 체리티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누가 더 나쁜가? 한이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체리티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게 될 두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를 두고 본다면 한이를 훨씬 더 나쁘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버티면서 살 수 있으니까. 원래 헤어진 연인을 좀 나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이를 좀 더 나쁘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이가 더 나쁜 사람이 아닌가. 이건 체리티의 생각에서 봤을 때도 한이가 더 나쁘고요. 제 생각에도 무책임하달까? 저는 그 편지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가 그렇게 말해주어서 고마워. 약간 이런 메타였잖아요. 너가 정말 멋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약간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 쿨병 걸린 체리티의 마음은 그건 아니었을 것 같단 말이죠. 한 번 더 뭐 약간 붙잡아주고 그래도 내가 너 며칠까지 다시 갈게 이런 걸 내심 바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가 그렇게 말해주어서 고마워. 파혼하기 힘들었는데 다행이다. 약간 이런 애기 모먼트가 좀 있지 않았나. 무책임감? 그런 걸로 봤을 때 한이가 좀 더 나쁜 사람이 아닐지. 그래서 성장소설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받고 저는 한이가 나쁜 이유는 소설이 거기서 뚝 끊겼지만 이후에 체리티의 삶을 생각해보면 로열 씨 때문에 뭔가 원치 않은데 해야 하고 계속 속상해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고 그런 날이 많을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한이에게 원망을 돌리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럴 수밖에 없어.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로열 씨인데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떠나간 사람이니까 뭔가 걔만 그때 안 그랬어도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래야 체리티가 삶을 살 수 있어요. 한이가 더 체리티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다? 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썸머일까요? 여름. 저는 한 여름밤의 꿈의 그 여름이 아닐지. 근데 영국도 한 여름밤에 꿈이 있나요? 뭐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레이나가 있나요 거기도? 무덤 밤. 여름이었다. 여름 한 여름밤의 꿈의 여름 이런 여름과 그-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 그들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어울렸다. 저희가 책 선정을 매우 잘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이 스토리와 잘 어우러졌기 음.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을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설이 성장 소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계절이 지난단 말이에요. 이 책 안에서 그 작중에서. 근데 이제 여름이었다가 이제 가을이 되고 점점 겨울로 가면서 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체리티가 성장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름에 뜨거운 사랑을 하고 이제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와는 여름 같은 사랑을 했지만 이제 로열 씨와의 결혼 생활은 삭막한 삭막한 겨울인가요? 겨울인 거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저는 그렇게 아. 생각을 해서 더 슬펐다고요. 저는 근데 항상 이 고전이 제목을 단순하게 짓잖아요. 이게 좀 아쉬워요. 뭔가 직관적으로 조금 더 요즘 현대 소설들은 재밌는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여름 이렇게 해버린 게 여름이라는 배경이 잘 어울린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지만 뭔가 아쉬워. 왜냐면 이걸 봤을 때 내가 이 내용이 바로 생각이 안 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그럼 그런- 빼미님이 하나 지워주세요. 생각해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가님도 그냥 여름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떠넘기기. 너네가 어. 생각해라. 저는 오히려 직관적이라서 이 책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 고전들에 비해요. 여름이 아니었다면 책 제목은 아마 그냥 체리티가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그게 아, 나을 수도 있어. 체리티였을 것 같아. 제목,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자 사랑이니까 체리티. 체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 약간 올리버 트위스트처럼 인물의 삶을 녹여낸 작품이니까. 뭐 데미안 이런 그쵸, 그쵸. 것처럼요. 아. 체리티. 데미안이요? 데미안보단 여름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얼마나 고심해서 지은 거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평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저는 5점이요. 5점. not bad? 왜냐면 그냥 평이했어요. 제 전공에서 맨날 읽던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한 그 소설이나 장면이나 수업 그 교수님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듯했고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오히려 이 책을 원래 알고 배우셨었던 적이 있나요? 이 책을 안 배웠어요. 왜냐면 또 전공으로 수업하기에는 너무 현대예요. 이게 그러네요. 이게 단군 신화 같은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전공은 그러네요. 맞는 안 되고 근데 이제 현대 소설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들은 수업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평이하고 문장들, 단어들 다 제가 익히 보던 것들이었고 근데 그래도 왜 고전으로 평가받는지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은 이해가 됐고 고전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추천할 정도? 그래서 그냥 5점 중간 정도입니다. 완전 이해 쏙쏙이네요. 인문대생이 보는 고전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저는 그런 레포트를 써볼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요. 저는 그럼 같은 인문대생으로서 떠무가 없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5점 아니면 6점인데 꽤 높네요. 5점 할래요 그럼. 6점 하세요. 높게 주기 싫어요? 아니 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떠나서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키이라 나이틀리 나오는 그걸 좋아해서 이 책을 읽는 내내 그거의 하위 호환 버전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 되게 사실 앞에 설레는 뭐 한여와의 사랑 이런 내용에서도 좀 덜 설렌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마지막 결말도 아름다운 오만과 편견에 비해 그거는 저는 여주인공의 완벽한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게 성장이야? 찝찝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걸 종합해봤을 때도 완전 하위복 호환이다 라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기 때문에 6점 이상 일단 줄 수가 없었지만 엄청 낮게도 안 준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책이 안 읽히지 않아요. 읽혀요. 고전 치고 이 정도면은 꽤 읽히는 편이다. 분량도 이 정도면 준수하다 싶어서 저도 not bad 정도. 썸머가
주는 썸머의 평점은 이거 저 빼고 다들 코너 챙기시면 어떡해요? 왜 아, 참, 같이 참. 끼어들지 못해요. 참. 저는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왜냐면 사실 이게 되게 죄송한 말인데 저는 이 책의 평점을 생각하는 내내 자꾸 데미안과 비교를 하면서 주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 일치월장에서 다룬 고전이 2개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데미안과 여름. 근데 데미안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린 왕자도 있어요. 아, 고전 동화니까. 그쵸. 근데 데미안은 이제 뭔가 딱 고전의 정수, 읽히기 맞아. 힘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심오한데 나는 해석하지 못하겠고. 근데 여름은 말씀하신 대로 잘 읽혔고 그리고 이제 사랑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랑을 뭔가 표현하는 그런 맞아요. 고전식 말체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게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이 책이 그 쌍둥이 소설이 있대요. 그 이선 프롬이라는 먼저 나오고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거라고 하는데 같은 작가예요? 네, 같은 작가가 쓴. 그래서 뭔가 그 기회가 된다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높게 평점을 줬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8월도 벌써 끝이 나고 이제 9월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그런지 한동안 여름이 계속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여름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썸머라는 작품으로 이번 달을 잘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살짝 미리 공개하자면 선선해질 날씨만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미디 작품들로 선별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저희 일치월장 채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치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 안녕.